안녕하세요. 요즘 재건축으로 인한 관심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기 신도시, 그 중에서도 일산 같은 경우가 제일 아마도 이 재건축 한다라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재건축으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일기 신도시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전체적인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는 다 그러한 아파트들이죠. 특히 이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탄현마을, 또 중산마을, 화정동, 행신동, 또 성사, 능곡 이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고양시에서도 새로운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참으로 자주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많은 것이죠. 고양시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을 24년까지 진행하는 용역비를 약 한 14억 정도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30년 전에 수립한 이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이 도시계획에 큰 관심이 없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변화의 틀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약 한 10만 호를 추가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재건축으로 가야만 하는데, 일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이 용적률이 제일 낮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 조정한다고 그러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현재 일산 아파트 가격을 볼 때 다른 일개 신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가치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현재 이종 일반 주거지역 230%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상향 조정을 250% 조정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로, 또 중주거지역은 380에서 500으로 완화한다는 입법 예고를 했고, 4월에 시의회를 거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일기 신도시 일산 아파트가 2종과 3종으로 나눠져 있고, 준주거지역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진 곳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건축을 할 시 어느 곳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인지 전체적인 도면을 보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도 대비하면서 본인에게 자금력에 맞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할 시에 보통 전용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토지 지분이 약 한 14평 정도 되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산 아파트는 32평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부담금 없이 같은 평형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혹은 중대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1+1이 되는 그러한 상황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탄현, 중산, 화정, 행신, 능곡, 성사 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루어진 곳이고, 이곳은 체계적으로 도시에 최적화된 기능을 만들려고 경관을 개선하고, 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 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 제한,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 또 건물 높이 제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인 일산을 보면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중과 3중으로 구분된 아파트가 도로변에 붙어 있는 동의 이 건물 높이를 보면 2종 같은 경우는 10층 미만으로, 3종 같은 경우는 15층 미만의 높이로 낮게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건형 빌라가 지분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러한 곳은 지분으로 볼 때 재건축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환경을 둘러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하는 강선마을 14단지와 문춘마을 16단지 불효 처분을 받았는데 용적률 상향으로 발목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고양시에서 용적률 상향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바꾸어도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용적률 상향 조정한다면 지금보다 인구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상하수도, 용량 문제, 녹지와 주차장 문제, 제일 중요한 도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정리되어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일산 아파트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일기 신도시인 일산 아파트가 다른 지역의 일기 신도시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은 첫째로 일자리가 없어서였고, 둘째는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GTX-A가 개통이 되면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이 가격이 아마도 집을 과거부터 보고 왔던 분들은 비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시점에 가면 이 현재의 가격보다도 월등히 높게 형성이 돼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또 늦은 후에는 아무리 해도 후회를 낳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2억 전후에 32평 매입이 가능한 곳이 있고 3억 전후에는 47평도 매입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에 있을 것인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일산의 대형 개발이라든가 교통 호재를 보면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도 이 부동산을 바라볼 때 과거의 이 가격에 매여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빨리 새로운 안목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 과거보다 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산은 지루한 듯 하지만 적은 돈으로 길게 보고 시간의 투자를 하면서 간다면 무조건 승리할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산이 큰 변화로 인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가격 상승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개발 사업과 교통 호재, 과거의 배드타운에서 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경제적 자족도시로 바뀐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